어퓨군맨 다즐링. 고대로부터 부족 단위의 마을이 형성되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규율이나 법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정한 법의 집행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퓨군맨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이 작품의 각본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일전에 에런 소킨이라는 각본가가 만든 동명의 연극을 영화화한 것이 바로 퓨군맨 정보의 기본 틀인데요. 이 연극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연극과 영화와 달리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타이틀이기도 한 퓨군맨의 뜻은 소수정예라고 해요. 미국 해병대에서 부대를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여러 특수부대들 가운데 막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 그들만의 자부심이 강하게 드러난 어구라 할 수 있어요. 더불어 스토리 내내 등장하면서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코드. 레드의 뜻은 얼차려나 기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두 단어 모두 낯선 단어이긴 하지만 군맨 정보에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영화를 보시는데 한층 도움이 되실 듯해요. 전반적인 이야기가 구타와 사망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감독인 로브 라이너는 여군에 대한 환경들도 퓨군맨 정보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다고 해요. 실제로 중간마다 성희롱에 가까운 대화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연유로 당대 톱스타였던 크루즈와 데미 무어의 러브씬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작비 4천만 달러를 바탕으로 퓨군맨 정보는 세계적인 흥행을 몰고 왔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월드박스 오피스에서 2억 4천만 달러를 넘기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부대 내의 부조리에 대한 일들을 주요 소재로 삼은 만큼 예민한 주제여서 미국 내에서는 R등급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15세 이상 관람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퓨군맨 출연진. 잘생기고 능력 좋은 뺀질이 해군 법무관 데니얼 캐피의 퓨군맨 출연진의 톰 크루즈예요. 탑건과 레인맨 그리고 칵테일 등 출연한 작품마다 줄줄이 흥행하면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신의 때 찍은 영상인데요. 본인의 연기에도 한창 물이 오른 탓인지 엄청난 명장면들을 선보입니다. 처음엔 그저 경력을 채우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건이었지만 갤로웨이 소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사하다가 심각성을 깨닫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해요. 이후 특유의 언변을 바탕과 배짱으로 부대 지휘관과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전무한 조앤 갤러웨이 소령의 퓨군맨 출연진으로 데미 무어예요. 최근 서브스턴스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녀인데요. 이때에도 톰 크루즈에 밀리지 않는 연기 대결을 펼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앞뒤 꽉 막힌 인물이지만 한량과 같은 데니얼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만큼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주는 출연진이에요. 관타나모 해병기지의 총책임자이자 기지사령관인 나단 제섭 대령의 퓨군맨 출연진의 잭 니콜슨이에요. 몇 번의 대화만으로 알아챌 정도로 남에 대한 배려나 생각은 일절없는 무례한인데요. 오랜 기간 험악한 곳에서 수장을 맡아와서 그런지 상식이라는 개념이 일반인과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겉보기엔 젠틀한 상관이지만 내부엔 사나운 맹수를 키우는 듯 잔인한 폭군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죠. 네이선을 상대하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픈데 굳이 나타나서 데니얼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법무장교? 검찰인 잭 로스의 퓨군맨 출연진의 케빈 베이컨이에요.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캐피 중위와 박 터지게 싸우는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악역은 아니고요. 그저 입장이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평소 만나면 서로 다독여주는 평범한 사이 같아요. 만약 같은 입장에 섰다면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는 능력 있는 출연진이에요. 사실상 영화 전체의 이야기가 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조연이 되어버린 해럴드 도슨의 퓨군맨 출연진으로 볼프강 보디슨과 로든 다우니의 제임스 마셜이에요. 해럴드 일병은 딱 보기만 해도 천상군인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출연진인데요. 자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피에 대해 의외로 묘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후반엔 존경을 담아 경례를 건네는 것을 보면 심지가 굳은 인물일 뿐 속까지 악인은 아닌 듯합니다. 퓨군맨 관람평.
국내에서 1992년 12월 개봉 당시 서울 관객만 12만 명을 모은 A Few Good Men 평점은 8.58이에요. 이는 실관람객 기준인데요. 100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는 850명의 네티즌이 매긴 9.16의 평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선남선녀가 나오는 데다 워낙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듯한 내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주인공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 펼쳐진 법도 하건만 그 흔한 썸조차 없이 순수한 법정 드라마를 이어갑니다. 그래서인지 남자 관람객이 70%로 무척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특한 비율이 있음에도 A Few Good Men 평점이 9점을 넘는 것은 탄탄한 작품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합니다. 비록 90년대 영화이지만 최근 2023년 재개봉을 했을 만큼 법정 영화로 손에 꼽히는 수작인데요. 특히 드라마 장르임에도 워낙 후반부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의 대결이 명장면으로 회자되기 때문에 A Few Good Men 관람평은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더욱이 진실을 밝히고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더불어 주인공인 캐피, 중이와 함께 주변 여러 인물들이 서서히 변해가는 장면들은 극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듯했어요. 이러한 입체감은 배우들의 열연으로 남아 A Few Good Men 관람평에는 그들의 연기력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어요. 이후로 다양한 법정 영화가 제작이 되었지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이번 영상과 같은 작품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후속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137분이라는 짧지 않은 러닝타임이 오히려 급박하게 느껴지는 만큼 명배우들의 명연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A Few Good Men and 윤도준. 영화 A Few Good Men 후기 결말 줄거리 정보 출연진 A Few Good Men 1992 정의는 승리할까? 톰 크루즈 데미 무어, 잭 니콜슨의 압도적 연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는 어린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의 복잡함을 알아갈수록 정의는 단순한 승패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1992년 개봉한 영화 A Few Good Men은 그런 잭의 정의의 민낯을 보여준 작품이었어요. 롬 라이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톰 크루즈, 잭 니콜슨, 데미 무어라는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뭉친 이 영화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 권력, 신념 그리고 진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던져줍니다. 영화는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서 벌어진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을 배경으로 젊은 해군 변호사 다니엘 캐피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폭행치사 사건처럼 보이지만 수사를 진행할수록 군대 내의 부조리한 악습, 코드 레드의 존재가 드러나죠.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영화의 핵심 질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개봉일 1992년 12월 18일 한국. 캐릭터 등장인물 다니엘 캐피 중이 톰 크루즈. 능글맞고 협상에 능한 군법무관. 법무장관이었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일하게 지내지만 사건을 맡으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네이선 제셉 대령 잭 니콜슨. 관타나모 해병기지 사령관. 미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에 도취되어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인물. 자신이 내린 명령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조앤 갤러웨이 소령 데미 무어. 해군 수사관이자 변호사.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며 정의감에 불타는 인물. 캐피에게 자극을 주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도록 이끈다. 샘 와인버그 중위 케빈 폴락. 캐피를 보좌하는 보조 변호사.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현실주의자인 캐피와 이상주의자인 갤러웨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잭 로스 대위 케빈 베이컨. 해병대 법무장교이자 군 검찰.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려 하지만 법정에서 캐피와 날카롭게 대립한다. 해럴드 돛은 일병 볼프강 보디슨. 산티아고에게 코드 레드를 가한 해병. FM대로 행동하는 인물로 해병대의 규율을 중시한다. 로든 다우니 이병 제임스 마셜. 도슨을 따르는 어리버리한 이등병.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불명예 제대를 당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너선 캔드릭 중위 키퍼 서덜랜드. 해병대 소총경비 소대장. 제셉 대령의 지시를 받아 산티아고에게 코드 레드를 명령한다. 매튜 마킨슨 중령 제이.
T. 월시 관타나모만 해군기지 부지휘관. 제셉 대령의 비리를 알고 괴로워하다 자살한다. 윌리엄 산티아고 이병 마이클 데로렌초. 관타나모 기지에서 사망한 해병. 부대 부적응으로 전출을 요청하다 코드레드로 인해 사망한다. 줄거리. 폐쇄된 군대, 감춰진 진실의 그림자. 영화는 쿠바의 관타나모 해병 기지에서 윌리엄 산티아고 이병이 동료 해병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해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능한 다니엘 캐피 중위 톰 크루즈를 변호사로 선임하죠. 하지만 정의감이 강한 조앤 갤러웨이 소령댐이 무어의 사건에 개입하면서 캐피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진실을 추구하게 됩니다. 갤러웨이는 산티아고가 코드 레드라는 비공식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캐피에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을 설득합니다. 코드 레드란 군기 확립을 명목으로 행해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묵시적으로 용인되는 군대 내의 악습이죠. 캐피와 갤러웨이는 사건의 배후에 관타나모 기지 사령관인 제셉 대령 잭 니콜슨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제셉은 국가안보회의 위원 임명을 앞둔 권력자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죠. 법정에서 캐피는 제셉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의 모순된 주장을 파고듭니다. 제셉은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캐피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코드 레드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You can't handle the truth 라는 그의 외침은 권력의 오만과 진실에 대한 회피를 상징하는 명대사로 남았죠. 제셉은 체포되지만 코드 레드를 실행한 도슨 상병과 다우니 일병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지만 직무유기죄로 불명예 제대합니다. 캐피는 그들에게 해병만이 명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위로를 전하죠. 후기 리뷰. 어퓨군맨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무게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라는 질문은 영화 내내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관객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제셉 대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분으로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고 도슨 상병과 다우니 일병은 명령에 복종했지만 결과적으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캐피 중위는 처음에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죠. 영화는 이러한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 정의는 단순한 법의 집행이 아닌 끊임없는 성찰과 용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이퓨 구드맨이라는 제목처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소수의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죠. 저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캐피 중위가 도슨 상병과 다우니 일병에게 위로를 전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군대 사회에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잭 니콜슨의 압도적인 연기는 제셉 대령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악역이 아닌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간으로 그려냈습니다. 그의 명대사 You can't handle the truth는 권력의 오만과 진실에 대한 회피를 상징하며 영화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죠. 톰 크루즈와 데미 무어의 연기 역시 훌륭했습니다. 젊은 혈기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캐피, 중위와 갤러웨이 소령은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퓨군맨은 사회의 권력 구조와 개인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관객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나는 과연 정의로운가? 나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침묵하는 다수인가, 행동하는 소수인가? 이 영화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를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이퓨 구드맨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요. 어퓨군 맨뉴스미터. 줄거리.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 산티아고 일병이 도슨 상병과 다우니 일병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즉각 워싱턴에 보고되고 가해자 측 변호사로 신참 군법무관인 데니얼 캐피 중위 톰 크루즈 분가 임명된다. 캐피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전 법무장관 아버지를 둔 촉망받는 인재이지만 임관된 뒤 9달 동안 44건의 사건을 검사 측과 협상해서 마무리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은 없고 야구에만 빠져 지내는 인물.
캐피와 함께 변호를 맡은 갤로웨이 소령댐이 무어부는 매번 캐피와 충돌하며 엄정한 변호를 촉구하고 결국 캐피도 사건의 배후에 뭔가 있음을 직감하고 검사 측의 협상안을 거절하고 본격적인 변호에 나선다. 도슨 상병과 다운이 일병은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캔드릭 중위키퍼 서덜랜드 분의 명령을 받고 산티아고 일병에게 코드레드, 즉 기합을 주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캔드릭이나 관타나모 기지의 사령관 제셉 대령잭 니콜슨 분은 자신이 코드레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도슨 상병과 다운이 일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캐피와 갤로웨이는 사건의 배후를 집요하게 추적하지만 제셉 대령은 관련된 공문서를 모두 조작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캐피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게다가 제셉 대령이 코드레드를 발동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마킨슨. 중령마저 권총으로 자살하자 캐피는 좌절하는데 주제 미 해병대는 모든 해병대원은 일반 군인 이상으로 특별하다는 신념 때문에 해병대 내에서는 별도의 특수부대를 조직하지 않을 정도이며 소수정예를 의미하는 APU 구두맨을 구호로 사용할 정도로 자존심 강한 집단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한 덕목이다. 하지만 이런 자존심이 손쉽게 오만으로 왜곡되곤 한다. 제셉 대령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왜곡된 조직 논리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추종하는 병사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지 영화를 통해 사실적으로 입증된다. 도슨 상병과 다운이 일병은 자신들의 신조인 부대, 해병, 하나님, 조국을 위해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다가 동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에 휘말린다. 하지만 부대, 해병, 하나님, 조국 중 어느 것 하나 이들의 행위를 감싸주는 이는 없다. 결국 이들은 명예보다는 양심을 선택하고 자신들이 경멸하던 신참내기 군법무관의 도움으로 제셉 대령의 일그러진 오만함을 목도하게 된다. 결국 도슨 상병과 다운이 일병은 면죄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지만 군은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도슨 상병은 이렇게 되뇌며 발길을 돌린다. 우린 유죄야. 산티아고 같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감상 포인트. 에론 솔킨 에런 소킨의 동명 브로드웨이 연극을 영화화한 작품. 연극은 1989년 초연된 10일내 2년여에 걸쳐 497회나 무대에 올려졌다. 영화는 일종의 기합인 코드레드를 당하던 중 사망한 산티아고 일병의 사망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을 담고 있다. 캐피는 해군 법무감과 법무장관을 역임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와 군법무관이 되지만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로 법정에서 싸우기보다는 검사와 타협하는 걸 선호하는 신출내기다. 명석한 두뇌와 빠른 판단력의 성격은 다혈질이지만 세상의 무서움을 아는 애송이라는 점에서 다른 영화의 저돌적인 애송이 주인공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반면 데미 무어가 열연한 갤러웨이 소령은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 인간미와 동정심을 가진 따뜻한 성격으로 캐피 중위와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티격태격하면서도 힘을 합해 사건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가는데 원래 기획에서는 두 캐릭터가 사랑에 빠지는 걸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법정 드라마라는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생략했다고 한다. 잭 니콜슨은 톰 크루즈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제셉 대령 역할로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1992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감독 1947년 뉴욕주 브롱크스 출신으로 19만 5060년대 미국 텔레비전 희극계의 대부이자 극작가인 영화감독 칼 라이너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60년대 후반 비벌리 힐스의 고등학교에 다니며 연극반에서 활동하였고 UCLA 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였다. 대학 재학 중 더 세션이라는 극단을 조직하였고 방송작가와 텔레비전 패널로 활동하였다. 이어 아버지가 감독한 초기 작품들의 연기자로 출연하였고 TV 시리즈 모두가 한 가족 올린 더 패멀리에서 자유로운 청년 역할로 인기를 얻어 에미상을 수상하였다. 1984년 뮤직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를 발표하여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이 영화는 가상의 영국 헤비메탈 그룹의 미국 투어를 소재로 한 저예산 즉흥 코미디로서 헤비메탈의 정체성과 음악 산업을 잘 묘사했다는 평과 함께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1985년 10대 젊은이들의 재치와 유머를 묘사한 확실한 것 더 슈싱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스티븐 킹 원작의 스탠드 바이 미에서
소년들이 모험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려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환상적인 코미디 프린세스 브라이드 더 프린세스 브라이드에 이어 1989년에는 로맨틱 코미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웬 해리 메셀리로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는데 위트 넘치는 대사와 순발력 있는 상황 전개로 로브 라이너가 코미디계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닦았음을 확실히 입증했다. 이 작품은 90년대 러브스토리의 새로운 전형을 낳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공포와 유머가 어우러진 서스펜스 스릴러 미저리 1990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미 해병대의 군사재판을 다룬 어퓨 굿맨 에이퓨 구드맨 1992 로맨틱 멜로드라마 대통령의 연인 더 어메리컨 프레저덴트 1995 알렉스 앤 엠마 앨럭스 언드 에머 2003 등을 발표하여 대중적 인기와 비평가들의 호평을 동시에 받는 할리우드의 주류 감독이 되었다. 이후 작품으로 버킷리스트 더 버킷리스트 2007 플립 2017 충격과 공포 샤크 언드 2018 등이 있다.